반갑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재테크입니다. 우리 부동산 재테크에서는 부동산 매매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안목과 경제 흐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지식을 넓혀드립니다. 팩트만으로 분석해드리는 부동산 재테크 영상 꼭 좋아요와 구독 신청해 주시고, 오늘의 주제 분양가 상한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이 분양가 상한제가 연일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있죠.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지금 이제 집값이 떨어진다, 아니면 재건축이 물 건너갔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 분양가 상한제가 뭐냐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이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대로 모르시거나 아니면 이제 부동산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어떤 작용을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서울 27개구 전역에 좀 이제 적용이 됐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일단 분양가 상한제가 뭐냐면 이 공공택지예요. 이 공공택지 안에서 감정가격 이하로 땅을 받아서 건설하는 이 공동주택의 가격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이냐면, 간단하게 설명해서 지금 이제 건축비 같은 경우에는 택지비, 그 다음에 건축비, 요거를 이제 합쳐서 이제 분양을 하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를 낮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1,000원이다. 그러면 이 분양가를 1,000원 이하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건설사들이 폭리를 취했죠. 엄청난 택지랑 건설비 그 이상으로 분양을 해버리면서 건설사들이 폭리를 취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집값이 뛰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정부에서 이 집값을 뛰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예전부터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지방에 적용을 했었다가 지금 이제 서울 27개구로 확장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6일이었죠. 6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세종정부청사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적용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었고, 7일 오늘이죠. 이제 박호선 국토교통부 차관이 또 나와서 추가로 진행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금 이 27개구, 그러니까 이제 25개구 전역에 진행을 한다라는 거였는데 그게 27개구로 늘었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영등포, 한계동, 마포, 용산, 서초, 강남, 다 송파, 특히 이제 송파와 강남 이쪽에 좀 집중이 많이 되어 있죠. 이쪽에 이제 집값을 잡기 위해서 여기에 좀 집중이 되어 있고, 추가로 진행이 되는 게 이제 목동 쪽, 그죠? 이쪽 지역으로 지금 현재 추가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목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사람들이 이제 재건축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재건축이 물 건너갔다, 이 상한제 때문에 물 건너갔다고 지금 이제 반발이 심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제 정부 망해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투기 지역, 이 진한 노란색이 투기 지역이고요, 이 옅은 색이 투기 과열지구로 지금 이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서대문구, 그 다음에 이쪽 다시 한번 이제 목동 쪽이라는 이쪽에 좀 더 집중해서 이제 지정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27개구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근데 이제 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이 있어요. 근데 아니 이 분양가 상한제를 하는데 왜 이렇게 서울 지역이 다 지정이 되는 것인가 라고 보시면은 기본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 요건은 무조건 충족을 해야 돼요. 이 무조건 기본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고, 이 세 가지 추가 요건 중에 하나, 이 중에 하나만 충족이 되면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요건 같은 경우에는 집값 상승률이 해당 지역의 물가의 2배를 초과하면서 올라섰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은 대부분 집값의 상승률이 엄청나게 높았죠. 지금 매년 서울 아파트 분양 가격 보시게 되면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물가 상승률이 2배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이 기본 요건에 다 충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추가 요건 하나,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12개월간 아파트 분양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이 2배를 초과한 지역, 대부분 서초랑 이 송파 쪽이 되겠죠. 강남이랑 송파 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직전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동년 대비 20% 이상, 당연히 20% 이상 증가를 했죠.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자, 그 다음에 청약이 이제 5대1을 초과하는
규모의 이제 경제 10대 1을 초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경쟁률 10대 1을 초과하는 지역 다 서울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지역 거의 전체가 다 이 요건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25개구 그다음에 다시 한번 더 플러스 2개구에서 27개구가 전체가 다 지금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만약에 분양을 받아서 뭐 이제 그 비싼 값에 팔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서 집값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분양을 더 이제 로또 청약, 이 로또 청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집값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제 분양가가 워낙 싸게 나오다 보니까 이 분양으로 로또 청약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사람들이 인파가 몰리면서 막 청약을 막 넣으면서 로또 청약 하겠다 뭐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집값의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죠.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집값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거래량은 오히려 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거래량이 증가한다면 이 가격은 정당하다고 보는데 가격이 올라가는데 매물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투기 현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거품이 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부동산을 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데 지금 뭐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자금들이 다 부동산 투기로 지금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손해가 엄청난 상황이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분양가 상한제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파트 이 평당이죠. 이 한 평당 분양가 변동추이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2018년도부터 계속 상승이 나와주면서 지금 현재 엄청난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지금 그 분양가 9억 원 이상 비중을 보게 되면은 예전에는 별로 없었지만 지금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양가 자체가 9억 원, 10억 원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확 낮춰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있던 집값도 떨어지게 돼 있죠. 지금 제가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집값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거든. 그러면서 이제 뭐 정부를 막 욕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체적인 비율을 보시게 되면은 찬성이 더 많아요. 찬성이 더 많습니다. 매우 찬성 27%, 찬성하는 편이 27%, 반대 11%, 매우 반대 10%.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봤을 때 찬성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그 말은 무엇이에요? 바로 지금 현재 집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일단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원하지만 있는 사람들, 집이 있고 서울에 투기를 해놓고 빚을 얻어서 집을 사놨다거나 투기 목적으로 지금 뭐 다주택자들,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들이 지금 이제 손해를 엄청나게 볼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부동산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할 때가 아니라는 거지.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서 확대되고 더 적용이 되고 완전히 빡세게 진행이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집값이 떨어졌을 때 그때 여러분들 부동산을 해야 된다. 지금 했다가는 여러분들 그냥 사자마자 손실입니다. 그죠? 그냥 사자마자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살 때가 아니다라는 거겠죠. 다른 지표를 본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예전에 이제 광주,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이 분양가 상한제는 최근에 뭐 시행한 게 아니라 예전부터 지방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봤을 때 승인 분양가랑 분양가 상한제를 봤을 때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2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2배가 넘는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서울은 얼마나 더 차이가 나겠어요? 많게는 5배, 더 많게는 10배까지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간 택지 아파트의 가격이 예전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을 때 가격 차이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럼 뭐다? 지금은 투자할 때가 아니다. 기다릴 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만약에 이 부동산 투자를 지금 해하고 싶다. 지금 뭐 금리도 싸고 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는데 강남 땅을 사야 되는 건가? 강남 건물 사야 되는 건가? 집을 사야 되는 건가? 하신다라고 한다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가 상한제 뭐 아직까지는 말이 많고 어떻게 정확하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집값은 떨어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집을 샀다가는 바로 손실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더 떨어졌을 때 집값이 폭락했을 때 그때 사는 게 그때 주워 담는 게 더 현명한 투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부동산 지식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신청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부동산 이슈들과 더 다양한 컨텐츠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